네,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내일 모레까지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뭐 정점일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체들 실적 발표 앞두고, 뭐 오늘 나오는 시황은 일단 약간은 뭐 실적 둔화에 대한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게 되면서 좀 시세 흐름이 안 좋은데요. 뭐 거래소는 좀 큰 폭으로 많이 좀 밀려나 있습니다. 코스닥도 장 초반과는 달리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오늘 시장 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? 예, 좀 불확실성 좀 증가 양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이 뭐 이벤트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수급적 요인이라든지 매크로적인 요소들이 좀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내용이 나와 있으면 뭐 그 내용에 대한 시장의 어떤 재료에 대한 가중치를 판단하면 되지만 지금은 내용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매크로 변수들이 지금 너무 변동성이 좀 큰 상태라서 기본적으로는 뭐 전반적인 메이저 포지션들이 다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뭐 이럴 때는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.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려운 구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대응, 뭐 가격을 보시든 성장을 보시든 뭐 기술 차트를 보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뭐 개별 대응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혼란스러워진 시장의 양상이기 때문에 중심을 좀 잘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그런 중에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는데요. 자, 그 중에 OCI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저녁에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나올 것 같은데요. 뭐 가이던스는 한 400억대 영업이익 전망되고 있습니다. 어, 주가 흐름도 12만 7천 원 선에서 크게 뭐 빠지지도 않고 견조하게 좀 오름세 유지되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좋은데 너무 비싸지 않나 혹은 이 성장이 계속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현대차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은 분명히 싼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안 좋더라면 지금의 싼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? 과연 앞으로도 이 가격이 계속 싼 가격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가치와 성장 자체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좀 달려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괜찮은 종목이 OCI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죠. 9만 원대 이하도. 그 상황에서 뭐 인도 쪽에 대한 어떤 태양광 쪽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뭐 ESS와 연동했을 때 뭐 어떤 이제 발전 시장 이외에 추가적인 전력 시장에 대한 확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가격이 좋은데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되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는 모습이었던 한 예로 OCI가 좀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유형의 종목을 현재로서는 찾아내는 것이 지금의 불확실성에서는 제일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냥 OCI 막연히 많이 올랐지 않나라고 보시기보다는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뭐, 이익면에서 단말기 부분 글로벌 1위인 애플이 시간에서 지금 실적 공개 호실적이었습니다만,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약간은 우울한 전망 나오면서 한 7% 밀려나 있습니다. 자, 애플 밀리는 게 이제 IT한테 뭐 좋은 재료는 아닐 것 같고요. 우리 LG전자도 오늘 뭐, 구글 관련 피인수 얘기 나오면서 이제 루머성 재료로 하기는 일단 LG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요. 한 14%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한 2% 올라 있습니다. 근데 단말기가 LG도 한 30%는 되기 때문에 일단 애플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? 지금 LG전자는 굳이 실적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G4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번 실적은 당연히 감이 잡힐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구글 쪽에 대한 피인수도 뭐 일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부인이 됐고요. 그리고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구글 쪽에 지분 인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좀 자존심을 꾸기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팔로가 개척이 되겠죠. 하지만 그것은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팩트만 보자라면은 대규모 손바뀜이 바닥권에서 나왔다는 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앞으로 이 재료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고 오늘 루머가 시작돼서 시세가 형성된 시점이 4만 1,000원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손바뀜이 대량으로 나온 기준 라인을 4만 1,000원으로 잡으시고 4만 1,000원 이렇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. 성장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볼 거는 가격밖에 없는데
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성장 쪽으로 붙어줄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선박김이 나왔을 때 유사 형태의 종목들이 2차, 3차로 나와준다라면은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가치주가 탑재되는 성장에 대해서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LG전자의 한 41,000원에 대한 지지력 그 이후에 이러한 대규모 선박김 위의 주가 추이는 당분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시면서 굳이 LG전자 아니더라도 현 장세에서의 어떤 작은 트렌드를 좀 파악하시는 데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음원 쪽에서 로엔이 계속 뭐 신고가 행진입니다. 오늘도 9만 원 뚫고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. 뭐 테슬라 모터스가 많이 팔리고 주가도 신고가이고 또 실적 관련한 모멘텀도 이쪽은 또 있는 것 같고요. 전기차 관련해서도 연동해서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로엔 역시 자체적으로도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한 70% 갖고 있어서 이러다 뭐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분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지금 뭐 신고가인데요. 어떻게 좀 뭐 따라잡아야 되겠습니까? 전략 주시죠? 일단 이 종목 자체를 직접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오늘의 기준 라인 한 42,000원 기준으로 사실 뭐 장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셔도 됩니다.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한 공략은 언제나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엔터주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흐름이 좀 오랜만입니다. 로엔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속성을 보였지만 오늘 로엔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쉬어왔던 YG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리고 화장품 쪽의 약세랑 좀 매칭시켜서 봤을 때 틈새 쪽에서 엔터주가 좀 돌파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엔터주도 충분히 스토리가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의 스토리 사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지금 성장주가 숫자가 찍혀서 나오는 성장이 아니라 스토리를 시장에 이렇게 부여해버린 성장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엔터로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특징적인 섹터로 공략 대상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펩트론이 상장하게 되면서 대용제약도 움직이고요. 또 한미약품하고 사이언스까지 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. 자, 한미약품은 뭐 펩트론 상장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? 아니면 그냥 좀 올라갈 만하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까요? 저는 재료보다는 시장 전체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. 사실상 헬스케어, 뭐 제약,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트렌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좀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뭐 이쪽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시가총액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번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약간 옥석거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뭐 그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포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복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미약품은 큰 데미지도 없었고 오히려 그 데미지 구간 이상권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51만 원이 깨지게 되면 사실상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조정권으로 확정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좀 지프라이 같은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한미약품이 51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저점이 있을 겁니다. 그 자리를 추적하시면서 먼저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미약품이 51만 원 지키고 뭔가 강한 시세를 다시 한번 주기 시작한다면은 한미약품이 지켜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매기가 다시 또 제약적으로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포지션으로는 아직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약주는. 네. 자,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는데요. 지금 이 종목은 저번에 이제 그 지상파 9시 뉴스에 짝퉁 제품들이 돌아다닌다. 8대 2 정도로 짝퉁이 더 많다라고 잠깐 소개도 나왔던 종목입니다. 오늘 일단 한 4% 밀려나고요. 회사 측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좀 여파가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급락권인데요. 자, 아모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 쪽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계속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내용 자체가 뭐 나온 위치들도 사실상 보면은 주도주들이 위쪽에서 뭐 악재로 흔들고 다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시세를 봐야죠. 우리가 뭐 그 말 그대로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국 화장품 쪽에 투자하신다라면은 본토 화장품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아무래도 퍼시픽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 5월 이후부터는 분명히 아모레퍼시픽은 주도주로서 역할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직전 시세에 좀 편향이 돼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전에 아모레퍼시픽이 훨훨 날아 올라올 때는 매매를 못 하셨다가
지금 오히려 좀 만만한 그림이 나온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주도주였지만 지금은 사실 주도주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계시는 아모레퍼시픽은 주도주 매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쌍봉을 그려놓고 더 빠지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종목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. 저는 일단 화장품 누락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련 크게 갖지 마시고 뭐 손실 크지 않으시면 오히려 매도해놓고 좀 지켜보시는 게 가지고 지켜볼 대상은 아직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. 네. 자, 바로 오늘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대형주가 좀 오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어제 일부 수출 관련 대형주들 좋았다가 현대차 그룹주 약간 뭐 자리 지켜주는 거 말고는 다시 또 이제 반락해 있는 모습이고요.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가 좀 더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심리가 좀 그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데요. 자,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좀 낫겠습니까? 시장 불확실성 일단 외국인들이 뭐 3,700억 현물 매도에 코스닥도 300억대, 선물도 뭐 4,000계약대 매도면 상당히 강한 매도입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최근에 환율도 좀 수출주의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마켓 리스크가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국제 유가라든지 유가 뭐 저유가는 한국 경기에는 뭐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금값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일단 시장의 플랜이 좀 제시 안 되기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마켓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어 있을 때 가장 명확한 답은 종목 집중입니다. 종목들이 깨지면 바로바로 매도 선절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시장이 좀 이상해도 좋은 종목들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면은 그 유지가 되는 기준에 대한 관리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를 며칠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종목에 대한 어떤 기준은 아직 가치냐 성장이냐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화 시켜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전반적인 전략은 현재 구간은 시장 방향성 위아래 모두 정확하게 일단 설정해서 포지션을 매도 쪽으로 강하게 간다든지 매수로 강하게 가시기보다는 시장은 좀 혼조세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종목들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한 관리와 대응에 좀 더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김동현 전문가 업앤다운이었습니다.